조국의 이 창당 선언을 소재로 삼으면서도 이재명의 지금 꼼수를 드러내는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는 진보보다 안정적인 그런 국정 운영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치, 지속 가능한 의제 이런 부분에서 진보보다 보수를 선택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 혁신에서 지금 국힘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천 잡음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대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재인파와 그다음에 이재명파, 친문과 친명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 전쟁터에 조국의 우물의 강이 지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국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후한무치한 이 조국의 신당 창당과 관련돼서 준엄하게 비판하는 것이야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만 저는 좀 정치 공학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조국의 신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인데요. 물론 많은 정치평론가와 또 이 아투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빤히 들여다 보시겠지만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조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국 사태 때를 기억해 보시지요. 와, 우리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는 사태를 목격하셨을 겁니다. 서초동에서 100만이 모였고 또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였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그런 그 세과시의 진영 충돌 이렇게 표현되는 조국 사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일정 정도의 조국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고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조국이 이 책만 내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조국의 딸은 지금 유튜버가 돼 있죠. 크리에이터가 돼서 수십만의 그런 구독자가 있는 그런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으로만 수억 원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와, 이 가족들은 정말 돈 버는 방법은 재주가 있나 봅니다. 어찌됐든 이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조국은 창당을 선언한 겁니다. 즉 조국은 원래 지난 연말부터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어떤 재판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지지자들을 계속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였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일부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올 연초까지도 집필 활동에 또는 강연 활동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급기야 창당 얘기가 나오게 된 건 바로 이재명이 준연동형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점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 연휴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바로 조국의 창당과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조국의 창당과 관련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재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가 얼마나 코미디 같은 그런 그 결정인지 바로 조국 같은 사람을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마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날카로운 정치 감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타쌍피 죄송합니다. 제가 화투 얘기를 해서 일거양득 일석이조 즉 하나의 돌을 던져서 양쪽에
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수를 둔 겁니다. 바로 조국의 이 창당 선언을 소재로 삼으면서도 이재명의 지금 꼼수를 드러내는 그런 수를 했죠.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감각, 즉 이게 약한 골이다. 이제 이 민주당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조국의 창당으로 말미암아.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멘탈 강합니다. 자기가 디스하는 걸 빤히 알면서도 찾아가서요 인사를 나누고 마치 문재인과 한편이냐 포즈를 취하고 돌아옵니다. 조국과 관련해서 일단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지요. 문재인을 찾아갑니다. 조국과 문재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위선자라는 측면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선한 얼굴을 한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온갖 꼼수를 두면서 또 사실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둘 다 법조인, 물론 한 사람은 뭐 법조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법학과 교수일 뿐이고 한 사람은 변호사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한 사람은 법을 가르치고 한 사람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그런 그 법을 회피하거나 법을 어겨가면서 한쪽은 자신들의 가족의 어떤 뭐 안위나 혹은 또는 뭐 입시나 또는 취직이나 이런 것들의 범법 행위를 저질렀고 한 사람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고요.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었지요. 청와대 8개 조직 부처를 부처는 아니죠. 8개 시를 동원을 해서 말이지요. 이런 자들이 이번에 조국 창당을 빌미로 해서 다시 만납니다. 서로 끌어안고요. 문재인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인 것처럼 지금 표현을 했지요. 지난 12일 날 손을 잡고 포즈도 취하고요. 그래서 마치 승인 받으러 간 그런 그 장관인 양 현직 대통령한테 무언가를 승인 결제 받으러 간 장관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참 가관입니다. 문재인한테는 공천권도 없고 창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도와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한테 허락을 받으러 간다? 왜겠습니까? 사진 한 장 박으러 간 거지요. 그리고 친문들을 묶어두려고 한 거지요. 문재인은 어쨌든 아이고 당연하다라고 응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조국 방문 직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지영의 신간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한 달 전쯤 온 언론에서 공지영의 신간 인터뷰를 인용을 했습니다. 공지영은 책을 낼 때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낼 때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진보의 환멸을 느꼈다. 진보의 회의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인터뷰를 딸 수 있고 또 자기 책이 팔린다는 걸 잘 압니다. 이번에도 책을 내면서 조국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몰랐다. 그 조국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범법 행위를 했더라.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반성만 했어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실망을 하지 않았다. 또 한 말이 있죠. 진중권, 그때 당시에 조국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진중권에게 굉장히 험한 소리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진중권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진중권도 그걸 받아들인 양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가관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공지영의 이런 변심 내지는 전향 이런 것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책 낼 때마다 꼭 인터뷰에서 그런 식의 어떤 반성, 성찰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꼭 주목을 받고 책을 팔았으니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공지영의 신간을 추천을 합니다.
신간 참 기가 막히지요. 평산 책방에서 이제 있으면서 평산 책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신간을 소개를 하는데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공지영의 치열함을 좋아하는 독자로서 그가 상처받는 모습이 안쓰럽고 외로움이 그를 더욱 자유롭게 했고 내면을 더 단단하게 했으며 신앙적인 영성을 더 깊게 했음을 확인하면서 진실은 외로운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 제목이 아마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단가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워진다라는 내용으로 공지영을 지금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국의 예방이 갑작스럽게 전화 걸어서 오늘 좀 이따 갈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며칠 전부터 약속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걸 빤히 아는 문재인이 조국을 공개적으로 디스한 공지영을 이렇게 공지영의 책을 이렇게 선전을 해 줍니다. 바로 조국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또 표현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조국, 멘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 조국 일가는 멘탈 강합니다. 자기가 디스하는 걸 빤히 알면서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마치 문재인과 한편이냐 포즈를 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창당 선언하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마 조국은 이제 매일같이 언론에 등장을 할 겁니다. 기자들은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SNS를 맨날 들여다볼 거고요. 또 모릅니다. 어떤 종편이나 어떤 방송국에서는 조국을 등장시켜서 아마 인터뷰도 할 겁니다. 조국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찌됐든 자신이 당이 3% 이상의 득표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조국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나와준 서초동의 100만 인파를 다시 한번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번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좀 더 가열차게 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난을 쏟아내는 제3지대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또는 이재명이라든지 이들보다 자신한테 와서 인터뷰를 따고 또 자신의 SNS를 들여다볼 테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들끼리 경쟁을 벌일 겁니다. 누가 더 극렬한 표현을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공격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겠지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그런데 똑같은 생각으로 조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과 자신은 사실 같은 운명이지요. 어떤 운명이요? 사법 리스크. 민주당 이렇게 지금 각각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역시 입장이 곤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말을 바꾸는 거야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미 대선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가 조국 사태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고, 또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을 시켜드렸다며 고개를 거듭 숙였던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의 강이 이제 다시 재현이 되고 모래지옥처럼 또다시 늪에 빠져들 경우 구도 전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또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냐 하면 바로 당권입니다. 지금 임종석을 견제하고 내쫓으려고 되게 노력 중이잖아요. 사실
임종석을 완전히 타깃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정 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윤건영 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윤영찬 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도종환 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자들보다 임종석을 갖고 계속 지금 갈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바로 임종석이 상징이 될 수 있다. 비명,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친명이 이렇게 득세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친명은 21대 총선에서 몇 명 없어요. 당시에 경기도지사인데 자기 사람 얼마나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당은 거의 친문들 일색이었어요. 물론 친문에 찐문도 있고 또 낮에만 친문도 있고 별의별 친문들이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제명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왜냐하면 해경궁 김씨라는 아이디를 동원을 해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수사 왜 안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고인을 아주 폄하하고 굉장히 정말 모욕을 줬거든요. 그때마다 이재명은 좋아요라는 멘션을 그때 올렸어요. 그러니까 친문들이 이재명 제명하라 난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런 친문들이 득식을 되는 현재 국회의원들을 대부분을 공천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이재명을 대신해서 온갖 친명들이 임종석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까지도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임종석을 지금 겨냥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물론 현재 부인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임종석을 마치 무슨 지금 보호하려고 띄워주는 것 같이 들리시겠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권 때문이에요.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친문이었던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다 친명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심점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홍영표, 카리스마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요. 누가 전해철, 이 사람이 삼철 중에 한 사람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면에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전해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해화 완전히 와해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임종석은 좀 다르지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했고 자기 목소리가 있어요. 워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어쨌든 언론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은 586의 상징이죠. 한총련 의장 시절에 한총련이었나요? 그때 당시가 갑자기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전대협은 아니었고요. 어찌됐든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서 완전히 그때 당시에 그 커다란 어떤 그런 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윗세대 이인영, 우상호 이 윗세대를 대신해서 586의 상징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계산이요? 만약에 자신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8월 달에 물러나야 되는데 이재명이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탄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은 그때까지 만약 버티고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당권을 내려놓는 순간 아무도 자신한테 어떤 방탄에 앞장서지 않을 거다. 그때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릴 때 비명계가 된다면 예를 들자면 임종석이 구심점으로 나서서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은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이제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화된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싹은 미리 짓밟아 버리자. 이게 지금 이재명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으로 조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과 자신은 사실 같은 운명이죠. 어떤 운명이요? 사법 리스크. 한쪽은 대법 판결이 남아있고 한쪽은 수많은 재판들이 아직도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일단 감옥에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뻔뻔스럽잖아요. 지금 이 얼굴의 두께는 서로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두꺼운 깊이가 어마어마한데, 이 뭐 대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이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감옥에 가서도 어쨌든 금배지가 떨어지더라도 자신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할 겁니다. 조국도 만약에 대법에서 뭐 그 집행유예 정도로 나온다. 아니, 대법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실 원심 파기죠. 그래서 그 법으로 다시 뭐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사실은 뭐 기대할 게 없죠. 그대로 구속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국의 꿈은 뭘까요? 어찌됐든 한번 이렇게 그 정치를 한다고 나섰으면 아마 자신의 어떤 그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까지 꿈을 꿀 겁니다. 일단 조국이 들어와서 금배지를 단 순간부터 조국과 관련된 그런 세가 형성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옥바라지만 해야 되는데 조국 옥바라지까지 특정 세력에 하는 것을 지금 이재명이 바라볼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의 머리는 복잡할 겁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건국전쟁 후기가 전부 다 반성문처럼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너무 몰랐구나. 몰랐다. 그리고 건국 과정도 몰랐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몰랐고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몰랐고 그런 어떤 이 참회 같은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건국전쟁과 관련된 칼럼 많이 지금 오늘 소개시켜 주셨어요. 유석호 칼럼도 그렇고요. 또 이제 다른 언론이지만 조선일보지만 김일성의 아이들을 위한 영화 건국전쟁 또 건국전쟁 신드롬을 일으키다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건국전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참 위대한 지도자를 가진 행운아들이야. 그런데 그걸 사실 보면 90병생인데 어릴 때는 서당에 다니셨죠. 그리고는 이제 과거 제가 가보기 그냥 폐지되니까 그 신학문을 이제 소위 말하는 선교사들로부터 그렇죠.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으니까. 배제학당에 다니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한성 또 새로운 문물에 눈 뜨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불온한 세력이 이렇게 한성 감옥에 젊은 나이에 투옥돼갖고 거의 뭐 그런데 거기서 개종을 하고 독립정신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양의 어떤 새로운 역사 계몽주의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말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이제 그때 이제 한참 피어났던 사상들을 다 흡수했던 그런 기록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남기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90을 사시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외교적으로 33년간 그러시고 독립운동 그렇게 펼치면서 절절하게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독립을 해야 하겠다는 그 꿈을 꿨던 사람 실현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과정들을 비록 그 단편적이긴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참 대단하신 세계적으로도 이론가이자 또 실천가였고 그런 분을 가진 행운을 우리는 누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떠오르는 게 이승만 대통령 천재였잖아요. 그렇죠. 천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당에 다녔던 그런 그 조선시대 때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서양 문물로 변하면서 미국에 가서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를 그렇게 5년 이내로 뭐 석박사를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거기서 공부한 것도 뭐 해상에서 그 해상이라는 공간이 또 누구의 영토도 아닌 그런 공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상에서의 말하자면 평화로운 걸 위한 그런 거에 관한 논문을 쓰셨어요. 논문 자체도. 그래서 그리고 또 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조만간 이제
미국을 칠 거고 네. 그때 한국 독립의 기회가 온다. 이것까지 내다보셨던 진중한 폭격까지도 예언을 했고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독립할 기회가 온다는 것까지 내다보고 예. 그걸 추진했고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그렇죠. 무엇을 할 지금 것이냐라는 걸 그런 이야기했고. 게 그걸 이제 보았고 사실은 다른 분들은 그 되든 안 되든 예를 들면 무장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저는 절대로 그분들이 저기 업적을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네.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지만 네네. 그런 것까지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셨다기보다는 그렇죠.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예, 일제였던 예. 그런 것들을 예, 예.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고 예, 예. 이승만 대통령은 조금 다르셨던 분이죠. 그렇죠. 한 번 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예, 예. 현실적으로 예, 그 예. 문제를 나름대로 꿰뚫어 보시고 실제로 또 생각이 아니라 이건 여러 가지가 다 갖고 그런 건데 예, 예. 이루어내셨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가 이렇게까지 많은 예. 분들의 예. 어떤 그런 뭐랄까요, 방영 운동, 그러니까 반향을 관남 운동, 예, 그러니까 예, 예. 반향을 어마어마하게 더군다나 우리가 하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그 선입견 또는 세뇌 이런 예, 것들 예. 때문에 예. 정말 설마 했어요. 예. 10만 넘어가도 정말 다행이다. 예, 예.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50만이 예, 넘고요. 그런 말 나오죠. 예.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신드롬 예. 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표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게 약한 수준이 낮아져 버린 정치를 네. 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대조되는 네. 정말 훌륭한 어떤 따라야 할 모델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가졌었는데 음흠. 그걸 이렇게 접하고서 오는 어떤 그런 대비 충격, 그 다음에 미안함, 홀대했던 이때까지 건국 대통령을 너무나 홀대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예, 예. 그 후기 있잖아요. 건국전쟁 후기가 전부 다 반성문처럼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너무 몰랐구나. 몰랐다. 예, 예. 그리고 건국 과정도 몰랐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몰랐고 예, 예.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몰랐고 예, 그런 예. 어떤 예. 이 참회 같은 예, 예.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다큐가 동시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신기원의 뭔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품으로만 한번 말씀을 해봐 주세요. 예, 예. 작품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만 부여하고 있지만 예. 작품도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다 완전히 운다고 예, 예, 예. 무엇에 그렇게 다들 감동해서 우시는 건가요? 글쎄, 그게, 저도 이제 거꾸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좀 생각한 게 있고, 사람마다 다. 네네네. 당연히 그 다르죠. 경우에는 진짜, 예. 이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닿았느냐면, 네. 그 중에서, 네. 저는 이제, 연구소나 이런 데 있었던 네. 사람이다 네네, 보니까,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의 어떤 민족 자결주의라는 사상, 그 다음에 어떤 평화, 네. 칸트의 영구 평화론, 이런 네네. 것들도 흡수하셨던 분이고, 네.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런 이론적인 것 갖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네. 뭔가 우리가 이걸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의 하나로 그 당시에 한국이란 나라는 아예 사라졌는데 어디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할 때 네. 옛날 포스트가 나오는데 네. 대한민국 국기가 네. 오른쪽 귀퉁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오. 제가 스포일러를 할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네네. 그걸 보면서 그런 활동을 하신 거죠. 그게 나름대로 의지가 있음을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그런 걸 원하고 있다는 걸 갖다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지독하게 노력을 꾸준히 하셨던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참 저분이 그냥 단순히 책에 머무르신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사실은 좌절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지식인으로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기 쉬운데
그 사실은 식민지의 네. 지식인이라는 게 네. 뭐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그걸 하시고 또 네. 인상적이었던 게 부정선거 문제로 네, 네. 그 학생들이 다쳐갖고 있는데 그분은 절대로 그 독재자나 이런 걸 붙이기 어려운 게 보통 권력에 그 집착을 하는 분 같았으면 내가 가르친 민주주의 덕분에 이 학생들이 일어서 누가 이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다치겠냐면서 며칠 뒤에 그대로 하야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너무 지독하게 표면을 당하신 게 아닌가. 그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참여글 중에 예. 그것도 많더라고요. 부정선거 사실 그건 잘못됐지만 예.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게 예, 아니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때 단독으로 출마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당선이 된 거죠. 거고 예. 부통령 선거였고 예. 또 7인 회의 그렇게 예. 내무장관을 포함해서 예. 그들이 그 획책한 부분이다. 물론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자의 위치는 맞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완전히 뭐 부정선거로 획책한 예. 주범인 것처럼 예.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들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표면시키는 이상한 네. 것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네. 좀 김덕영 감독이라는 사람 참 집요한 것 같아요. 그 집요하다는 게 좋은 의미로. 예. 정말 자료들을 우리가 못 본 것들도 예,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나온다면서요. 예. 카퍼레이드 장면 예. 대단히 많이 이야기가 되던데요. 예, 어떤 예. 장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 원수로는 처음이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연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상원 합동 연설도 하시고 그다음 뉴욕 가셔서 뉴욕시에서 카퍼레이드를 외국 원수로는 처음으로 했는데 네. 제가 어디서 읽은 바로는 그게 국내에도 자료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삭제해서 아이고, 없앴다고 저런. 합니다. 그게 아마도 국가기록원 같은 데 있어야 되는 그 거예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예. 그러니까 직접 그걸 수소문해서 이번에 찾아서 야. 그 장면들을 재생해 냈다 그래요. 대단하네요. 예. 어쨌든 김대영 감독한테도 예, 좀 예. 박수를 보내고 싶고 예. 또 N차 관람이라고 해서 예. 계속 저도 한 번 더 어. 볼 생각입니다. 이게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예. 이 가족들 손을 붙잡고, 관람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예. 관람객들에게도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예. 예. 그게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시장에서 뭔가 구매를 해준다는 의미는 네. 그걸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잘 만들어야 많이 팔리고 네. 그런 물건이 더 나오게 하기 원한다면 그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자발적으로 이런 N차 관람 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좀 정체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예, 이승만 예. 기념관도 예. 이번에 이 영화에 어떤 좀 힘을 얻지 얻어서. 않을까요?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모델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같은 미국의 국부로서 네네. 우리한테 뚜렷한 여러 가지 인상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되라고 했는데도 왕 추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안 한다 그랬고 등등 해갖고 저희만 해도 알고 있는 게 많은데 그렇죠. 좋은 기억으로 예. 아니, 장기 집권 하라 했는데도 6개월 전에 이미 예,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에 예. 장군으로 나 그만둔다 예. 라고 선언한 것도 하여튼 뭐 인상적이고요. 그렇듯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들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표면시키는 이상한 네. 것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네. 좀 이렇게
바뀌어져 왜곡된 게 팩트를 중심으로 다시 네. 좀 그렇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념관 같은 게 좀 네.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감동을 받으신 분들 이승만 기념관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예, 예, 예.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예. 언급을 했습니다. 예, 예.